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인은행업계 자산규모 1위인 베이비스엔과 2위인 윌셔은행이 오늘 전격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자산규모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서 120억 달러 규모의 한인은행이 탄생하면서 대형 리저널 뱅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금융업계 1위 BBCN과 2위 윌셔은행이 전격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합병은행의 주식 비율은 BBCN이 59%, 윌셔가 41%를 갖기로 했습니다. 자산 규모와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윌셔은행 주식 한 주당 BBCN 주식 0.7의 비율이 책정됐습니다. 두 은행은 합병을 통해 한인금융권의 최초의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산 규모 123억 달러, 예금 100억 달러, 대출 규모 96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리저널 뱅크로 거듭나게 됐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7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주요 지역에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플랫폼을 가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의 은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은행의 합병으로 얻는 시너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윌셔가 구축한 텍사스 지점, BBCN의 일리노이와 버지니아 지점 등 전국적인 지점망을 확보하면서 전국 은행의 면모도 갖췄습니다. 두 은행이 각각 특화되어 있는 융자 상품들을 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6월 말 전에 레귤레토리 어프로블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모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 새로운 통합은행의 행장은 BBCN의 케빈 킴 행장이, 이사장은 윌셔은행의 고석하 이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유재한 윌셔은 행장은 최종 합병 작업을 마무리한 뒤 통합은행의 자문 역할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BBCN과 윌셔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로운 은행 명칭과 브랜드 로고 제작, 각 지점과 전산망 통합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사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의 지령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 기자입니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샌바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은 자생적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남편 사이드 파룩과 아내 타시핀 말리크가 국외 무장 테러 단체들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사상적 영향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s the investigation has progressed, we have learned and believe that both subjects were radicalized and have been for quite some time. IS와 같은 테러 조직에 직접 가담은 안 했지만 SNS를 통해 충성을 맹세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들 부부의 사상적 급진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테러 전 LA 인근의 사격장을 수차례 찾아 총격 연습을 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 have evidence that both of these subjects did some participated in target practice in some ranges within the metro area or within the Los Angeles area. That target practice in one occasion was done within days of this event. 현재 수사당국은 테러에 사용된 총기의 실제 구입자이자 제3의 용의자로 지목된 엔리케 마르케즈가 사예드 파룩의 친구인 것으로 드러나 범행 모의 과정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샌바나디노 보건환경국 직원들은 오늘부터 출근을 시작해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보건국 건물에는 무장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경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간의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서비스의 개선 없이 통행료만 인상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밖에 뉴욕 소식 김일강 통신원이 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한다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인상되는 교량과 터널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홀란드 터널,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베이언 브릿지 등입니다. 현금 지불 시 현행 14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항만청이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통행료만 인상한다는 불만입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up there that are using a lot of money for a lot of things that are not going back into the services they guaranteed us. 이지패스를 이용 한 달에 20일을 통근하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통행료만 471달러 60센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동물암 치료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는 첨단 치료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맨하탄 애니멀 메디컬 센터에는 매주 12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It's the only cancer center, certainly in New York, for veterinary cancer, where we treat animals with both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immunotherapy. 이런 첨단 치료가 동물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치료비가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Safe to say we could have bought a very nice luxury car, I would think. 고액의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동물 대상 첨단 암 치료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끔찍한 테러를 겪은 캘리포니아에서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석상 강도를 테러로 인한 백화점 고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집단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의 한 도시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샌 버나디노 테러 현장에서 2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주변이 폐쇄됐습니다. So we just grabbed each other and started running out the door, and right as I got out the door I fell, and so people were like trampling me and she came over and helped me up. 보석상 강도 3명이 망치로 진열대를 깨부수는 소리를 총성으로 오인한 손님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집단 대피한 것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매장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을 굴러야 했습니다. When I saw everybody running, I thought it was a terrorist attack, and I just called my mother. I just said that I loved them, and I just told them that I would be okay. 강도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LA 남서쪽 해변 도시의 고등학교에 폭탄 테러 위협이 접수돼 전교생이 대피하고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미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폭력 행사 위협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 테러 발생 이후 미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전에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IS 격퇴 의지를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놓고 야당인 공화당은 알맹이 없는 성명이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조만간 새 테러 경보 시스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격퇴와 테러 대응책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놓고 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혹평했습니다. IS를 파괴할 새로운 전략도 테러리스트 유입을 막을 대책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연설 직후 트위터를 통해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오히려 불안감만 조장시켰다며 비난했습니다. Very disappointed tonight. I think not only did the president not make things better tonight, I fear he may have made things worse in the minds of many Americans.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대한 공화당의 맹공 속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테러 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informing the public at large of what we are seeing, removing some of the mystery about the global terrorist threat. 이를 위해 현재 높은 위협과 임박한 위협 두 단계로 돼 있는 경보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 등 국제 테러 단체의 전략이 진화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테러 대응 전략이 없다는 혹독한 비판 속에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지난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합의 실패 이후에 국채 유가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가까이 빠지면서 배럴당 $38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20달러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2.32달러, 5.8% 폭락했습니다. 종가는 37.65달러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에선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oil is heading down to the low 30s, and will it break the 30s into the 20s? It's quite a possibility in 2016. 지난주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합의 무산 여파가 컸습니다. 1일 3천만 배럴인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데 실패하면서 오펙은 내년 6월까지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셰일가스로 무장한 미국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시장은 누군가는 쓰러져야만 결판나는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OPEC produces only about 35 to 40% of world consumption. So even if we keep cutting, that doesn't solve any problem. 저유가가 세계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거란 전망 속에 오늘 미 증시도 1% 안팎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주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석유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영국에선 10대 초반에 30% 이상이 비만일 정도로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설탕 섭취인데요. 이 때문에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에 20%의 세금을 매기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런던 시내입니다. 뚱뚱한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10대 초반의 3분의 1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만의 주범 중 하나는 과도한 설탕 섭취. 특히 청소년들은 설탕의 40%를 탄산음료를 통해 섭취합니다. When I was a kid, like mum used to give me money to go out and get stuff, but can't really. And I used to just buy drinks, and I didn't really care about the price. 청소년들의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자며 영국 하원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설탕세 10%를 부과했더니 설탕 음료 소비가 6% 줄었다는 겁니다. 또 설탕 음료수의 가격 할인과 밤 9시 이전 텔레비전 광고 금지, 그리고 설탕 함유량 표시를 크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Just entirely from sugary drinks. So if we can do something to nudge people away from those choices, we think that'll help to make a difference. 그러나 설탕세 도입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운다며 식품업계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요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설탕세 부과안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받는 압박이 커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5% 이상 폭락한 것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원 7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